예,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빅테크 올라가고 또 지표가 양호하게 해석되면서 미증시는 또 올라갔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특히 3.8%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4.2가 피크가 됐다라는 점이 이번에 또 확인이 됐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저 PBR주들의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몇 번의 정책 관련된 이슈들이 추세적으로 연결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분석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문제인데 2월에 어쨌든 첫 반응은 2차 전지주가 올라가긴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업종이 올라가줘야 시장이 좀 반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1% 정도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은 1.3%나 올라갔고 러셀 2000도 역시 1% 이상 올라갔거든요. FOMC 회의 이후에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시장에서는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3월에 안 내리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5월에 내릴 거잖아. 또는 올해 3번은 내릴 거잖아.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서 내리는 게 아니라 물가가 잡혀서 내리는 거니까 증시가 하락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86%대까지 밀렸거든요. 장중에 더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와서 이 정도인데, 제가 4.2%가 고점일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예측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선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라고 본 기준선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선 넘지 않고 3%대까지 앞으로 내려왔다라는 점 중요한 변수가 된 것 같고요. FOMC 회의 하루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웰스파고는 5월에 인하 시작할 것 같다. CT는 6월이다. 다 프레스턴 골드웰이라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질 거기 때문에 올해 1.5%포인트 정도 내릴 걸로 본다. 이렇게 각각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5월부터 내려서 올해 5번 내릴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망들이 뭐 이렇게 아예 터무니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지금 보시면 6대4 비율, 3월이 동결이 60%, 다음에 이제 인하한다가 40%, 사실상 3월도 그냥 거의 동결로 가는 분위기긴 하죠. 그런데 5월만 돼도 벌써 90%가 넘어요.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점을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PCE 지표가 3개월 단으로 쪼개놓고 보면 이미 2%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중고차 가격 추이인데 한때 중고차 가격이 물가 잡는다 뭐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내려와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주거 비용도 향후에 내려갈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5월에는 정말 금리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뭐 3월에 내리나 5월에 내리나 6주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 뭐 금리가 올라갈 필요는 없겠네. 뭐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들도 괜찮은데 오른쪽에 보고 계신 지표는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거는 50 미치면 좀 둔해져 있다, 침체다. 50 넘어가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50 아래긴 합니다. 근데 추세를 보시면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서비스업은 좋은데 제조업은 좀 둔하거든요. 근데 제조업까지도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살짝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빼놓고는 이제 어느 정도는 굿뉴스가 굿뉴스 되는 측면도 있어.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침체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고, 왼쪽에 보고 계신 차트는 GDP now, 현재 경제 지표를 데이터로 분석해 봤을 때 올해 미국이 이만큼 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의 데이터대로만 나오면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이만큼이야. 이렇게 따지는 건데 4.2%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데 미국의 경제는 괜찮다. 뭐 투자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매도할지언정 추세적인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을 올리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가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달아 폭락을 해서 주가가 이틀 동안 뭐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다시 지역은행 이벤트로 번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다음에 이제 RBC 이런 데서는 좀 살펴보니까 이 은행만 이런 것 같다. 다른 지역은행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서 괜찮을 것 같고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대선 충당 같은 걸 해놓은 게 있어서 뭐 대대적으로 확산되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감후에 나왔던 기업들의 실적. 메타가 예상치 상회하는 EPS 4달러 96센트가 예상이었는데 5달러 33센트 나왔고 매출도 역시 예상치를 넘겼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500억 달러, 그리고 배당금까지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외에서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역시 주당 순익 80센트 예상했는데 1달러 나왔고요.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도 1660억 달러 예상했는데 1700억 달러 예상치를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역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애플 실적 관련해서는 제가 마감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빅테크는 기존까지는 어제 같은 경우 AI 투자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게 AI 투자 많이 하면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그거 수주받을 거니까 실적이 좋은 거잖아. 이렇게 되면서 또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도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좀 하루에 그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1월 16일 이후, 그러니까 1월 중간 이후부터 주요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그 저PBR 종목군들이 강했죠. 금융주, 증권주, 보험주,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 지주회사 10% 이상 올라갔고, 그러면 어느 쪽에서 수급이 넘겨갔냐? 엔터주가 15% 빠졌고 2차 전지도 되게 많이 빠졌고 반도체도 좀 부진했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종목들별로 좀 갈리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도체 일부 해서 이게 이제 반대 시소에 있는, 그러니까 저 PBR주의 반대 시소에 있는 종목군으로 일단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 PBR주들은 조금 더 움직일 여지는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이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 건, 만들어낸 건 기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기관이 코스닥 파는 거 보세요. 예, 뭐 어마어마하게 던지고 있잖아요. 코스닥을 막 뿌립니다. 막 주식을 막 뿌리면서 막 떨어지게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형주군들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 중형주군에 예를 들어 금융주나 보험주, 증권주 중에 중형주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부러뜨리고 중형주를 이제 코스피에 있는 저 PBR주들을 달려붙어서 이번 어떤 시세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뭐 매매한 종목을 실제로 보면 이제 현대차 뭐 이런 거 지주, 그러니까 금융주들 매수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코스피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보면 확실히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가 있고, 이제 반면에 코스닥에서 뭘 팔았나 봤더니 이제 뭐 2차 전지주 일부라든가 그동안에 좀 시세가 낮던 종목들 엔터주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매도 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반대 시소를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소 관련해서 이제 어느 업종이 시소가 되는지는 계속해서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아무리 올라도 버블이 아니다. 저 PBR주들의 랠리. 그래서 이거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계속 뿌리기만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기억에 기관들이 한 분기 이상 같은 패턴으로 업종을 끌고 간 사례를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 쪽에, 그러니까 계속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또 판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부분적으로 돌리는 종목이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특히 또 하나는 국채금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2가 피크가 되고, 이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0.2%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지수가 50포인트 정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특이하게 코스닥이 반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첫날은 일단 2차 전지가 올라갔는데 오늘이 둘째 날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 업종이 반응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공매도 금지 때도 시장이 폭발을 했었잖아요. 그때 막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막 폭등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올라갔다가 바로 쭉 꺼지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이 올라가서 올라간 거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타임이 공매도 금지, 다음에 이제 저 양도세 이슈는 너무 뒤늦게 나와서 그건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같은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같은 점은 이제 정책에 의한 효과인데 정책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근본적으로는 실적이 또 경기가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이제 추세로 더 밀어붙일 수 있는데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꺾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언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라는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버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주라든가 이런 저 PBR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PBR 밴드입니다만은 보통 이제 상단이 0.5배 정도, 0.55배 정도가 상단위로 작용을 하는데 최근에 올랐어도 0.4, 0.45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도
과거에 주가가 상단으로 했던 그 위치까지도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별로는 이게 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종목들별로는 아직까지는 버블 논란이 없고, 또 특히 무엇보다 다시 출발했던 지점 이하까지 그 지점으로 다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믿음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다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일부 종목은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늘 좋을 때 나쁜 쪽도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최근에 코스닥에 있는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볼 시점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오후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그 유튜브 메인의 알고리즘 이런 걸로 노출이 많이 된대요. 저는 예,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